올해 나이는 30살. 물류 쪽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문으뜸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퀵서비스 사무실을 본인이 창업을 하셨어요. 혼자 운영을 하시니까 또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한테 헬프를 요청을 하셨죠. 지금은 대략 연애에 한 60억 정도 매출은 나오고요. 한 200배 가까이 키웠습니다. 저희 회사를 지금 한 번이라도 써본 고객이 대구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제가 직접 다 영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 손님 아닙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요것 좀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박수를 막 쳐요. 네, 제가 박수를 쳐서 이목을 주목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젊은 총각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또 가서 이렇게 한 잔씩 드리고. 예전에 그런 식으로도 영업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퀵을 시작할 때 목표를 4년 만에 다 이뤘거든요. 이뤄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놀았죠.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금액이 한 5,100만 원 정도가 계좌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4월 달에는 9,400 정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올해 나이는 30살. 물류 쪽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문으뜸이라고 합니다. 오늘 11시에 영업하시는 분들이랑 현장에 영업을 하러 가기로 돼 있어서 이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같이 사무실로 한번 가보시죠. 가방 굉장히 크죠? 엄청 크네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처음에 부업식으로 심심할 때 네. 가끔 자전거 타고 배달이나 좀 하려고 가방을 샀었는데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생각보다 이것저것 넣어서 다니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안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택이나 이런 거 넣어두고 뭐 단백질 보충제나 뭐 약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오늘 이제 중간에 간식 삼아서 먹어야 될 것들 가져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택시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이게 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차는 사무실에 항상 세워놓고는 다니는데 택시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드릴까요? 저희 공주임이라고 별명은 공주님입니다. 제 개인 비서 역할도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 채널에 이제 영상도 편집하시고 다양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근데 보니까 대표 이사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사무실이 1층, 2층 있는데 예. 1층에는 현재 푸드 사업부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류 사업부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원래는 제가 배달 대행 사업부, 그러니까 푸드 사업부를 시작을 한 게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5년 전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반 그 물류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일반 물류가 대구 전 지역에서 한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는 될 겁니다. 하루에 매출은 한 1,500만 원 정도 이내외, 그 다음에 기사분들 등록 수는 한 300명 정도 이내에 됩니다. 그러면은 대구에서 몇 위 하는 그런 업체인 거예요? 1등에 한 70%, 80%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2층은 그 콜센터예요, 콜센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쪽에 이제 고객분들이 전화가 오면 저희가 콜을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콜 처리하는 팀도 따로 있고요. 예. 콜 처리하는 팀이 이쪽에 관제팀이라고 적혀 있는 팀이고, 네.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고객분들 전화를 받는. 네. 전체 직원분들은 한 10분, 11분 정도 이내외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배달 대행 사업부 쪽에서 예.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들 배달을 많이 하시니까 2층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층에 주로 계시고 2층은 콜센터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이따 11시쯤부터 저희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현장 교육을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좀 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이거를 먼저 시작한 거는 제가 먼저 시작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어렸었을 때 아버님이 IMF 때 부도가 나셔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택시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제가 군대 제대할 때쯤 하셔서 퀵서비스 사무실을 본인이 창업을 하셨어요. 네, 창업을 하셨는데 뭐 큰 돈을 들여서 창업하신 건 아니고 뭐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창업을 하신 거를 혼자 운영을 하시니까 또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한테 헬프를 요청을 하셨죠. 네. 당시에 처음에 제가 이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하루에 한 10건 정도? 네, 밖에 안 됐었는데 발주량이 친구들 3명이랑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버님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서 제가 토스를 받고 지금 한 5년쯤 만에 하루에 한 2천여 건 정도까지 만들었죠. 한 200배 가까이 키웠습니다. 처음 이제 창업하실 때는 하루 매출이 한 얼마 정도였었어요? 하루에 한 5만 원, 6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을 겁니다. 지금은 대략 연에 한 60억 정도 매출은 나오고요. 하루에 한 1,500만 원 정도. 5만 원짜리를 1,500만 원으로 키웠습니다. 제가 대구의 저쪽 끝 동네부터 완전 끝까지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네. 이게 저희가 홍보를 하는 전단입니다. 이게 이 전단을 들고 일반 가게 열어놓은 곳들 있죠. 일일이 다 직접 들어가서 전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지금 한 번이라도 써본 고객이 대구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제가 직접 다 영업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예. 이미 사전에 오셨거든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최근에 영업 한번 해보시니까 다들 어떠세요? 오늘은 이 과정이 어떻게 빠르게 좀 기왕하는 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교육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현장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대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종합유통단지라고 거기 가면 가게가 수천 개씩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빗달 홍보차, 그 영업하시는 분들 교육차 나가려고 합니다. 같이. 네. 가시죠, 같이. 안녕하세요. 아유,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 손님 아닙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손님은 아니고 요거 하나 좀 드려달라고. 죄송하지만 퀵 많이 이용하십니까?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요 가끔 사다리 이런 거 보내실 때 뭐 용달, 1톤 용달이나 전국 화물 이런 것도 다 되니까 연락 한번 좀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손님은 아닙니다. 뭐 좀 하나 좀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어느 걸 하든지 간에 영업은 100%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요거 좀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조금 약간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셔도 돼요. 방금 조금 긴장하셨죠? 완전 대표님 뭐 교육은 마치신 거예요? 네, 현장 교육은 마쳤고 여기 계시는 분들께 오늘은 약간 현장에서 영업하실 때 예. 긴장감 많이 가지시지 마시고 그 다음 소비자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표님 영업하실 때는 뭐 어떤 식으로 하셨었어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 사람이다 보니까 영업하는 게 많이 두려웠겠죠. 처음에 이제 퀵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 전단지를 50장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이제 사람들 보니까 무서운 거야. 그 얘기도 못하고 한참을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저 아저씨는 진짜 무서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얘기 걸었다 괜시리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못 하다가 첫 번째 날에 전단지를 2개를 돌리고 48개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그 2개 돌린 것도 만만해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 예,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러고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문 닫혀 있는 가게에 그냥 전단지 넣고 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처음에 저희가 자신이 없어서 뭘 했냐면 A4 용지 앞뒷장 전단지를 만들어서 상가들이 여기처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일 하루에 인당 500장씩 뿌렸어요. 4명이니까 하루에 2,000장씩 뿌렸겠죠.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하루에 한 100여 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고 처음 시작을 했죠.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진짜 많이 시도했어요. 한 날은 그 장미꽃 있잖아요. 장미꽃 한 송이에 그때 1,000원 할 때 장미꽃을 50송이를 사서 가게들 들어갈 때 이 사람들 좀 웃겨주려고, 나는 무서우니까 나 말은 못 꺼내겠고, 그래서 장미꽃을 한 집에 갈 때마다 이 시링이랑 같이 장미꽃을 줬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저기 그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어디 가서 꽃을 받아보겠어요. 그것도 젊은 친구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그 꽃을 받았고 되게 기뻐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감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 빗달의 주요 고객들이에요. 창립 멤버들이죠. 서문시장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서문시장에 가면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도로가 있으면 그 한 층에 막 상인들이 따닥따닥 다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딱 사람들이 있으면 박수를 막 쳐요. 제가 박수를 쳐서 이목을 주목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젊은 총각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가면 또 가서 이렇게 한 잔씩 드리고 예전에 그런 식으로도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다들 또 나가셨네. 이쪽에 보시면 어제자 기준으로 매출이거든요. 1,533만 6,5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어제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일자가 4월 28일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4월 28일 날에. 예.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어제 이제 출근하셨던 기사님들, 그 다음에 저희 쪽에 재직 중이신 요 기사님들을 좀 보여드리면, 자, 근무자 수가 여기 보시면 등록돼 계시는 분들이 237명 보이시죠? 예. 그 다음 어제 한 건이라도 운행하신 분은 151분이세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하루에 나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분은 24만 4천 원 정도 예. 이렇게 찍기도 하셨었고, 본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얼마나 버냐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었던 거에 80%는 기사님이 가져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20%는 저희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제 1,500만 원 정도 매출이면 3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벌어가는 셈이 되겠죠. 순현금이 평균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에 순현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를 빼냐면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거죠. 네. 네, 직원들 인건비는 아까 저희가 한 11명 정도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대충 최저시급 이내외에서 계산하시면 직원 인건비는 유추가 가능하실 거고, 예전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예. 작년에 저희 그 코로나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코로나 걸리신 분들 자택 앞에서 배달 그 키트 받으셨죠? 예, 예. 그게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가져다 줬어요. 규모가 심하지 않을 때는. 네. 근데 작년 2, 3월 때쯤에 갑자기 확 뛰어오르던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희가 이런 퀵사들이 이 배달 키트들을 전부 다 가져다 줬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하루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었냐면 평균 한 코로나 배송 키트만 예. 하루 기준 한 1,5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매출이 당시 2배가 올라갔었죠. 네. 네, 저희는 대구시 자체에서 총 대구가 구가 7개가 있습니다. 네. 7개 군구 중에서 저희가 4개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사님들이 얼마나 벌어가셨을 것 같으세요? 1등이 당시에 1,3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금액이 한 5,100만 원 정도가 계좌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개인 비용이신가요? 네, 맞아요. 2월 달에는 한 7,500만 원 정도, 오. 3월 달에는 한 5,400, 예. 그다음 4월 달에는 9,400 정도. 아니, 어디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 개인 용돈은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씁니다. 뭐 사업 재투자하거나 광고하거나 마케팅하거나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번 돈들을 많이 이 계좌를 통해서 이체를 시키죠. 보통 출퇴근을 택시 타고 하시던데 네네네, 맞아요. 굳이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실은요, 제가 예전에 그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그 노트가 있거든요. 돈 생활할 때 쓰던 노트인데 당시에 매일매일 일기를 여기에다 다 적었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제 개인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이쪽에 보시면 차 뭐 타고 이런 내역들이 이제 쭉 있죠. 진짜 예전에 이런 걸 다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저는 뭐 아우디 뭐 이런 것도 타고 싶었고, 뭐 예. 어디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 이런 데도 살고 싶었고 했었는데,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이룰 수 있게끔 돼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이룰 수 있게끔 되니 그게 오히려 욕심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도 뭐 주변에 사실 좀 처음에는 뽐내려고 제가 재작년에는 벤츠 같은 경우도 타고 다녔었고 했었는데 다 팔았어요. 진짜 의미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돈 6,000원, 7,000원 주고 남들 그냥 버스 타고 다닐 때 뭐 지하철 타고 다닐 때 그냥 나는 택시 탈 만한 경제적인 여유는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 기사처럼 그래 타고 다니기 더 편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훨씬 또 경제적이에요. 왜 의미가 없다고 느끼셨어요? 사실 이 물욕이라는 게 커가면 커갈수록 끝이 또 없고, 아까 저희 집 보셨죠? 제 꿈이 복층형 오피스텔에 사는 게 사실은 꿈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살아보고 그 다음 개인 아파트에서도 뭐 월세로도 살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집이 또 커서 또 좋은 게 있고 또 작아서 또 의미 있는 게 있고 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니까 현타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디 뭐 뽐내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요새는 약간 자기 개발이나 자아 성찰에 관련된 개념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냥 만났었을 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술 사줄 수 있는 이런 여력만 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또 너무 많으면 한도 끝도 없이 욕심만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빠른 나이에 알았다 해야 되나? 라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아버님께서 당시에 저희 할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박정희 시대 때 좀 유명한 분이셨어요. 지역의 지주 같은 이런 느낌이셨는데,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한 20살 때 돌아가시고 재산을 전부 다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돈이 한 16억 돈 되는 돈을 받으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현재식 가면 한 300억 가까이 되겠죠.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이걸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관리를 못 한 거죠. 제가 3살, 4살 때는 반지하에 살았어요. 예. 그래서 어렸었을 때는 사실 부모님이 부부싸움의 클래스가 좀 남달랐습니다. 이런 세월들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자랐었거든요. 예. 근데 두 분이 부부로서는 정말 최악이었지만 저한테는 잘해주셨어요. 두 분 다. 예. 삶에 대한 의미가 저라고 생각하시고 두 분 다 버텨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께서 한 1, 2년 동안의 회인 같은 생활을 마치시고 시작을 하셨던 게 이제 택시였거든요. 한 10년 가까이를 택시를 하셨어요. 한 40대, 30대 이제 젊으실 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생쯤 됐을까 아버님한테 얘기를 드렸던 게 좀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매일 저녁에 이제 새벽에 뛰시고 아침에 들어오시니까 좀 그런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일을 찾으셨던 게 사실 퀵 서비스였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다른 사무실의 퀵 서비스 기사로 한 5년, 6년 동안 일을 먼저 하셨었죠. 그게 사실은 이게 전개 스토리고, 제가 퀵 서비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었을 때 사실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도 저희 집이 월세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사는 한 2층 집에 있는 정도였는데 그 30만 원 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집에서. 예, 줄 돈이 없어서 제가 2층에서 내려오면 매일 아침에 집주인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 누가 나가는가 확인을 하고 엄마 아빠면 월세 달라고 얘기하려고. 예, 그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6개월, 7개월을 그렇게 미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나갈 때마다 문 열고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마지막에 나올 때 잔금을 다 치르고 부모님께서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사도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하고 처음에 제가 퀵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콜을 한 200개 내지 300개 정도 키우게 됐을 때 예. 그때 아버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흉선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수술비도 집에 없고 그다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없어서 뭐 조금 더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죠. 한 가지 더 재밌는 스토리가, 사실 퀵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별다른 생각 없이 시작을 했어요. 예. 왜 시작을 했냐면 주식을 하다가 제가 어린 나이에 우연찮게 저기 군대 가기 전에 돈을 한 80만 원 정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돈을 당시에 한미약품이라는 데 넣어놓고 제가 갔어요. 친구가 넣어놓으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메르스가 그때 터졌거든요. 예. 훈련소 갔다 나오니까 10배로 뛰어 있는 거예요. 100일 휴가 나왔을 때쯤인가 80만 원 넣어놨던 게 9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와. 그래, 주식에 대한 이 스스로의 확신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운이 좋았던 거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대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그 800만 원을 담보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보 대출이 가능해요. 젊은 나이 아무것도 모르고 2,600만 원을 거기서 대출을 낸 거죠. 그래서 당시에 뭘 했냐면 겁도 없이 25살짜리가 3천만 원치 당시에 정치조에 넣었어요. 돈을 25살 때 빚이 2,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자는 시작한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퀵을 시작할 때 목표를 4년 만에 다 이뤘거든요. 이뤄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놀았죠. 아버님 건강은 지금 어떠세요? 요새는 열심히 술 드시고 오늘 또 낚시 혼자 가셨는데 아주 건강하시게 잘 다니시고 계십니다. 대표님이 평소에 좀 잘해주시나요?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잘해주시고 항상 긍정적이시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나요? 2층에 오늘 보시다시피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콜이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소비자분들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불편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좀 대신 드리러 가야죠. 직원들 업무도 좀 덜어주고. 대표님 평소 이런 일도 하시나요? 네, 가끔씩은 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오늘처럼 일이 많이 밀리거나 이럴 때만 순서대로 좀 4개요, 4개.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비탈킥 서비스 사무실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늦고 있죠. 지금 조금만 있으면 요거 기사님 배정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운영이사님은요? 수고들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쁘실 때는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나 봐요. 그래야죠. 안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인력이 모자랄 때가 있어서 예. 그럴 땐 좀 도와줘야 직원들이 욕을 안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직접 다 영업했던 고객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배정이 좀 안 되고 있거나 컴플레인 얘기하실 때는 가슴이 좀 아프긴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솔직한 말로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 중에 제가 거의 한 밑에서 두세 번째로 나이가 어리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입사를 하셔도 표현이 좀 이상한데 다 내 새끼 같아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각 직원들이 무슨 일 있거나 할 때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같이 축하도 해주고, 예전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여기 직원 중에 한 명 결혼할 때 부케를 제가 받았거든요. 왜 받으셨어요? 뭐 본인들이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예, 평소에 저는 직원들이랑 뭐 친오빠처럼 아니면 친동생처럼 이렇게 또 지내기 때문에 평소에 무슨 경조사가 있거나 하면 반드시 좀 불러주고 이러더라고요. 다음 달 29일 날에는 축가도 불러주기로 했어요. 엄청의 직원분들끼리 화목하신가 봐요. 네, 맞아요.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지냅니다. 대표님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처럼 종합물류 서비스, 종합유통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퀵 서비스 시스템을 같이 연계를 해서 전국 어디에서 시키든 간에 한 2시간 이내 배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선진화된 물류 서비스를 모든 소비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도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